자, 백제 본다 그랬죠? 백제 이제 우리가 무슨 왕이었어요? 고유왕까지 봤죠? 고유왕 때 뭐 반포했죠? 율령반포예요. 그지? 예, 율령반포. 자, 아무튼 고구려가 가장 중앙집권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중국과 어느 정도 어때요? 좀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크게 급빨리 성장은 못하고 좀 뒤늦게 백제보다 한 100년 늦게 시작을 합니다. 전성기를요. 그래서 그전에는 백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한다 써있죠. 작네? 들려요? 들리죠? 자, 기억 북으로 봅니다. 북으로. 자, 북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했대요. 오른쪽 지도 봐보세요. 북쪽 평양성 쪽은 딱 화살표 쫙 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 써놔야 돼요? 누구 죽어요? 누구 전사시켰어요? 평양에 잠깐 주둔했던 고국 원왕 전사시키죠? 고국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남으로는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합병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마한 지역에서 출발한 게 백제죠. 그래서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합병했다는 거는 뭐예요? 충청 전라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지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였다. 그죠? 그래서 그리하여 경기, 충청, 전라도, 낙동강, 중류, 강원과 황해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당시 자 삼국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게 백제였다는 거예요. 4세기 때요. 알겠죠? 그래서 근초광 오른쪽 지도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니은 봅니다. 자, 니은은 대외적 업적이에요, 여러분. 대외적 업적. 자, 수군을 증강시켜 활발한 대응 활동에서 요서 쪽으로 화살표가 쭉 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구 견제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군대를 왜 보냈을까? 요동으로 자꾸 나아가려면 누구 막는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 견제의 목적이에요. 써놓으세요. 자, 요서 진출은 고구려의 요동 진출을 막아보려는 거예요. 뭐 막진 못하죠. 완벽하게는. 반개토대왕도 완전히 먹어버리잖아. 어쨌든 요동 지역의 진출을 막으려 했던 그쵸 요서 지방의 진출이었고요. 산둥 보세요. 산둥 왼쪽 지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 산둥반도 위치는 잘 알아야 돼요. 쭉 연결이 되니까. 산둥반도 보면 이렇게 머리 거북이 대가리처럼 이렇게 쫙 튀어나와 있죠. 그치? 그쵸? 이게 산둥반도예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도예요. 자, 이 산둥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무슨 나라 보여요? 동진 보여요? 오케이. 자, 백제는 남쪽에 종진과 교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고구려가 중국의 북쪽과 교류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동진교류. 산둥 지역은 동진교류에서 갔고요. 일본의 규슈. 자, 백제는 외와 친선이었죠.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규슈 진출이고, 그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이제 바로 오른쪽 나올 거예요.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웬 보검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칠지도라는 유물이고요. 당시 백제왕이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사했다는 거는. 됐어요? 그래서 외 진출과 외와 친선이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칠지도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강력해진 왕권을 토대로 자,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을 확립했다. 밑줄 치세요. 조금 늦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을 확립했어요.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진시라는 왕비를 맞이하였다. 이건 참고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하세요. 자, 리을과 미음은 우리 문화사에서 볼 겁니다. 문화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정치사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고. 밑에 근초고왕에 대한 기록 1, 근초고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료도 마찬가지로 딱 이러면 제시해주고 이 사료에 해당하는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들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다 키워드 넣어놨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평양성 공격 써있죠? 여기 키워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요서 진출 있죠? 자, 우리 삼국 중에 요서 진출은 백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근초광 사료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초광이 이제 시험으로 나오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 2번 침류왕 봅니다. 이 왕은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전 근초광이 어디로 진출? 동진에 갔죠? 그래서 동진으로부터 누가 들어오냐? 승려가 들어와요. 승려가 들어옵니다. 서역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들어와 불교를 전해서 자, 이때 백제가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원래 어느 나라가 먼저 불교 수용? 고구려. 그래서 KBS교라 그랬죠. 그 다음 백제예요. 자, 고구려는 인접한 중국 북쪽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 백제는 인접한 해상에서 동진에서 들어온 거예요. 알겠나요? 그 구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딱 아셔야 되는 게 무슨 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신라야. 알겠죠? 신라는 어떻게 들어온지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비유왕. 자, 비유왕은 5세기예요, 보니까. 여러분 5세기면 어느 나라의 시대예요? 고구려의 시대야.
고구려의 시대면서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수행하는 시기예요. 남진 정책할 때 여러분 백제와 신라가 뭐 맺었다 그랬어요? 낮의 동맹. 그럼 비유왕은 딱 뭐 하나밖에 없어요. 신라와 동맹 맺은 거.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 백제 비유왕은 낮의 동맹을 체결한 왕. 끝. 오케이? 4번 계로왕. 업적 뭐예요? 사망. 그쵸? 장수왕이 사망당했죠. 그쵸? 오케이? 자, 끝.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때 4번. 자, 요거 하나만 조금 알고 갑시다. 밑줄 쳐보실래요? 자, 고구려의 남하 정책이 뭔 얘기야? 북이 동그라미 주세요. 북이. 이거 그냥 문화사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미리 알아두고 갑시다. 자, 이 북이는 중국의 북조 중에 북쪽 나라 중에 제일 강대한 나라였어요. 북이. 중국이 남북을 나뉘는 게 오색이라 그랬죠? 북이란 나라가 중국의 북쪽 지방 중에 가장 강대한 국가예요. 근데 이미 장수왕 때 아까 우리 업적 배웠잖아요. 북쪽과 남쪽 둘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친선했다 그랬죠. 맞지? 자, 그러니까 백제 계로왕이 북쪽에 우리를 좀 도와줍시오 하고 뭘 보내냐? 외교 문서를 보내요. 이때 북이가 오케이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하죠. 이미 북이하고 고구려는 무슨 관계예요? 친선이잖아. 오케이? 그걸 알고 계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북이의 원조 요청을 하다 거부되었다. 왜? 고구려하고 친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장수왕과 전투 중에 위례성을 방어하는 것인 아차산성에서 전사하고 수도가 함락되고 맙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서울 가면 항상 저희 수업자 얘기하는데 아차선이 있어요. 아차산역. 서울 가면 이제 지하철 아차산역. 거기 딱 내리면 바로 아차산으로 올라가요. 아차산 올라가면 먹을 건 없어요. 서울 원래 산 밑에 먹을 게 많죠. 먹을 건 전혀 없어요. 정말 짜증나요. 근데 뭐는 많냐면 가면 고구려의 유적지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커플끼리 이제 뭐 애인끼리 애인하고 같이 산행하기엔 좋아요. 왜 좋냐면 험준하지 않아요. 험준하지 않고 능선 따라서 쫙 가요. 그냥 저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저 막 가이드 같아요. 막 능선 따로 가가지고 쭉 뭐가 만들어지냐면 다리가 만들었어요. 다리. 그러니까 산을 보통 이렇게 막 계단 따고 막 짜증나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다리 따라서 이렇게 평지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요. 그게 되게 길거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렇게 낙엽으로 하트 모양 막 그려놔요. 그러니까 낙엽으로 하트 모양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약간 커플들을 위한 좀 산행 장소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가끔 딴짓거리, 뻘짓거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 여기서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빠져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무도 안 보여요. 좋은 장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 가셔서 뭐 서울까지 산행을 뭐 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놀러 가긴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아차산성 가면 여러분 아차산 가면 뭐가 보여요? 계로왕이 죽은 곳도 있겠죠. 전사한 곳도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문주왕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문주왕 보세요. 문주왕은 뭐 하왕이에요? 그치. 아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문주왕은 어디로 도망친 왕? 그쵸. 웅진으로 천도한 왕. 끝. 오케이? 그래서 거기 뭐 나와 있어요? 네 기억이 나와 있죠. 끝이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다. 문주왕이 웅진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백제 대팽창 무역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몇 세기에 비해 딱 위축된 거예요? 4세기에 비해 위축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한편 니은.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기존에 여러분들 왕권은 한강역에 딱 한성지역에 딱 정착해서 왕권과 귀족 세력이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권이 약화되고 급히 다른 지역 웅진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튀었으니까 왕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약한 거예요. 또 문주왕은 나이가 어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뭐라고 써있죠? 니은에? 진씨, 해씨 등의 왕비와 귀족 세력의 국정을 주도했대죠. 그래서 진씨와 해씨 등의 외척 출신이 누굴 죽인 줄 알아요? 문주왕을 암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척들이 왕을 뭐 하려는 거예요? 갖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주왕은 이때 자객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알겠나요? 외척 세력에 의해서 암살이 돼요. 그리고 즉위한 6번 동서왕 봐봐요. 자, 동서왕이 즉위하면 그러면 이전 전때 문주왕이 외척하게 죽었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권 회복하려면 새로운 외척을 불러들이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외척 세력을 배제하고 밑줄 치세요. 웅진 지방의 토착 세력을 등용하려 노력했다. 이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랬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니은은 외우셔야 돼요. 별표. 자, 그래서 어떤 동맹을 체결했대요? 신라와. 그냥 동맹이 아니고 무슨 동맹에 서 있어요, 여러분? 결혼 동맹. 그러면 어떤 외척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요. 신라 귀족의 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외척이 왕권을 위협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외척을 신라 지역에서 불러들인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 외척을 뭐 하려는 거예요? 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의 결혼 동맹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써놔요. 하나는 기존 왕비 세력, 외척 세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외척을 불러들임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죠. 왕권을 안정하는 조치예요. 두 번째. 그러면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했으니까 그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돈독해졌겠죠. 맞죠? 그래서 2차 나제 동맹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결혼 동맹이에요. 알겠죠? 두 개 알아야 돼요. 둘 다. 그러면 동성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왕권 안정시키고 국력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슬슬.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고 좀 먼 거예요. 탐라 복속 비추세요. 이때 여러분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 우리 한반도의 영토가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탐라는 여러분들 제주도죠. 여긴 소국이에요. 별도로 떨어진 소국이었어요. 소국. 바다 건너니까. 이 탐라국의 왕이 동성왕 때 백제를 찾아와서 스스로 항복을 처해했다 기록이 있어요. 그럼 왜 탐라국이 항복을 했을까요? 굳이 이해하자면. 백제 여러분 수도가 아래로 내려갔죠. 맞지? 그지? 그러니까 바다 건너 제주도를 침략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 항복을 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영토가 된 거는 웅진시대다. 백제 웅진시대 동서왕 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무령왕, 동서왕의 형입니다. 자, 동서왕 아들이 없어 형이직이에요. 자, 이 무령왕은 자 바로 백제 중흥을 거의 완성한 왕이라 보시면 된다. 사마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마왕. 자,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업적 두 개밖에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기억 보세요. 지방을 22개의 구획으로 구분했다 써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웅진지방을 22개로 나눠요. 웅진지방 중심으로 주변을요. 그래서 22개로 나눠서 누굴 파견해서 감시했대요. 왕자와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감시했대요. 그럼 이것도 무슨 강화의 의미예요? 왕권과 중앙집권 강화의 의미죠. 맞지? 알아야 돼요. 22담로 설치랍니다. 22담로 설치.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외 진출을 다시 한번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누구랑 교류했대요? 주로 북쪽은 이 고구려랑 교류하니까. 자, 남쪽에 양이란 나라하고 수교했대요. 동진 다음에 조금 지나서 양이란 나라가 나타나요. 중남쪽에. 동진 다음에 양이란 나라 있어요. 그래서 양나라하고 수교하였다. 자, 이 양나라하고 수교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증거가 두 개다. 하나는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발견된 백제인의 모습이에요. 백제사신도라 합니다. 백제사신도. 양직공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백제인들의 그치 뭐 외모, 백제 건국의 내력 이런 것들이 왼쪽에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백제사신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무령왕릉의 벽돌 무덤 일단 그냥 간단히 써놔요. 밑에다가. 무령왕의 무덤 양식은 벽돌 무덤인데 벽돌 무덤은 우리 한국 양식이 아니에요. 일단 그냥 써놓으세요. 중국 양식. 우리 문화사 가면 배울 거예요. 아마 내일쯤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중국 양식이에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중국 남조랑 교류하고요. 그 다음 무령왕 아들이 누굴까요? 성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왕. 자, 성왕은 백제 중흥을 완벽히 완성시킨 왕이다. 알겠죠? 자, 백제 성왕은 기억 보세요. 기억 뭐래요? 어디로 도읍을 옮겼대요? 조금 평평해요. 공주보다는 사비가 좀 평탄해요. 그래서 좀 평탄한 사비, 지금의 현재 충남부여예요. 충남부여. 자,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왜 하필 남부여라 했을까요? 우리는 부여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거야. 부여, 고구려, 백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부여를 계승한 국가에서 남부여로 계칭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도니까 당연히 뭐 했겠어요? 중앙관청, 지방관청을 정비했겠죠. 이건 니은은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문화사에서 볼 거고요. 리을은 그냥 읽어보시고 미음 별표 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역과 미음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치사에서는. 기역과 미음. 어차피 니은, 디귿, 리은 다 할 거예요. 뒤에서. 자, 미음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여러분 제가 6세기는 고구려가 무슨 기? 침체기에 빠졌다 그랬죠. 자, 고구려가 침체기임을 이용하여 신라 진흥원과 연합하여 한강역을 부분적으로 회복했지만 곧 신라에게 탈취당했다. 별표. 아까 누가 배신 때렸다 그랬어요? 신라 진흥왕이 배반 때렸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이때 공식적으로 나제 동맹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공식적으로 깨집니다. 열받잖아 여러분들. 그치? 성왕이 땅 뺏겼죠. 사실 땅 뺏기면서 성왕의 아들도 죽어요. 오케이? 아들 창이 있으세요. 창. 얘가 죽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성왕도 또 죽어요. 그럼 백제왕은 몇 번 죽어? 2번 죽어요. 알겠지? 계로왕 그 다음에 성왕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숭계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 관상선 전투에서 554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는 또 한 번 성왕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침체기에 또 빠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즉위한 왕이 누구래요? 무왕이에요. 자, 무왕도 사실 문화사에서 나오는데, 자, 무왕 봐요. 고구려 수가 대립하는 동안 백제는 신라와 계속된 대립으로 국력이 소모되었고, 밑줄 치세요. 한편 이 시기에는 미륵사라는 대규모의 사찰을 만들고 익산으로, 그쵸, 전라도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하게 됐다. 그러면 왜 수도를 또 익산이란 곳으로 옮길라 했을까? 그냥 간단히 문화사에서 제대로 볼 건데, 백제가 사비에서 침체기 또 빠졌죠. 그러니까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익산 천도를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저기 기록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제 무왕한테 갑자기 부처가 나타나서, 그쵸? 부처님이 나타나서 익산의 대규모 사찰을 짓고 거기다 수도를 천도하면 백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대요. 자, 그래서 천도를 추진하게 됐지만 실제로 하진 못합니다. 실제로 하진 못해요. 자, 그래서 무왕 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자, 마지막 10번의 의장입니다. 별표 치세요. 10번의 의장. 백제 마지막 왕이죠? 여러분, 의장이 그냥 뭐한 왕이에요?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한 왕이죠. 그치? 네, 이거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일단 넘깁니다. 자, 이제 신라 바로 넘어갈게요. 뒤에서 또 나오니까. 뒤에서 똑같이 이어지게 돼요. 자, 4번, 가로 4번 신라의 발전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다 연결시켜 줄게요. 자, 신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라는 저번 주에 딱 무슨 왕 배우고 끝났어요? 뇌물, 마립간 하고 끝났죠? 그치?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눌지로 이어져요. 눌지, 마립간으로 이어져요. 자, 보니까 가로치고 몇 세기예요, 지금? 눌지, 마립간. 5세기야. 그러면 5세기 고구려 잘 나갈 때니까 백제하고 무슨 왕이, 뭐한 왕이에요? 그래요, 동맹맺은 왕이에요. 백제 아까 무슨 왕이었어요? 낮의 동맹. 비후왕, 그쵸? 백제 비후왕과 동맹맺은 왕이 눌지마립간이다. 기억은 꼭 알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왕이 부자상속제는 눌지왕이냐 지증왕이냐 말이 많아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눌지왕 때 부자상속제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기억 그냥 외우진 마세요. 자, 니은에 이것만 꼭 알아두시면 돼. 백제 비후왕과 낮의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간섭받았던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니은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불교는 고구려가 최초 수용됐죠. 그치? 백제가 그 다음에 중국 남조 동진으로부터 수용됐죠. 그 다음에 신라 나왔었잖아요. 자, 신라는 어디서 불교가 들어왔대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고구려에서 들어와요. 왜 고구려에서 들어왔을까요? 잘 봐요. 중국이 전진이고 동진일 때 고구려, 백제, 신라였죠. 맞죠? 자, 동진부터 백제 불교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맞죠? 불교가. 오케이? 자, 한편 고구려 여러분들 소수리망 때 여기서부터 불교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소수리망 다음에 직연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야.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했었죠. 맞죠? 그때부터 신라는 광개토대왕 즉위기간 동안 뭐 했어요? 압박을 받았죠? 간섭받았잖아. 간섭받았지만 그래도 고구려를 통해 어디랑 연결이 됐어요? 여기랑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타서 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왜 백제로부터 안 들어왔는지 알겠어요?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승려 묵호자에서 불교가 최초 전래되었지만 밑줄 칩니다. 귀족들의 반대로 공인이 안 됐대. 귀족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불교가 무슨 의미니까? 왕권 강화 의미니까. 그럼 왜 고구려 백제는 왜 금방 됐는데 신라 안 됐을까요? 신라가 삼국 중에 귀족 힘이 제일 세요. 오케이? 귀족의 권한이 가장 강한 게 신라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오케이? 왕권을 제일 많이 위협한 것도 신라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굉장히 뒤늦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디귿은 최초 여러분들 신라의 불교 전래 사건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즉위한 왕이 소지마립간이에요. 여러분들 소지왕, 소지마립간. 자, 소지마립간일 때 여러분 백제가 무슨 왕이냐면 동서왕 때예요. 동서왕 때 무슨 동맹? 그래요, 2차 낮의 동맹 결혼 동맹이었죠. 니은 별표 칩니다.
그 다음에 기역 보세요. 자, 기역은 뭐 하냐면요. 자, 보통 이제 행정구역을 좀 정비했는데요. 밑줄 치세요. 이 시험이 잘 나오진 않고 자, 옛날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요새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역로를 수리했대요. 역로가 뭐냐면요. 관도래요, 관도. 지방 곳곳에 뭘 설치한 거예요? 도로를 다 낸 거예요, 도로. 근데 왜 관로일까요? 관로. 지방관이죠. 관리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주로 드나드는 길목 있죠? 그걸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도로 같은 걸 만들었다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오케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뭘 설치했대요? 우역을 설치했대요. 우역을 설치했대요. 자, 국가의 육상교통통신기관이 우역이래요. 우역은 뭐냐면 이겁니다. 원이랑 역을 말해요. 원이랑 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관리가 지방에 파견되면 얘가 가면서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방 곳곳마다 원을 설치한 거야. 공공여관. 그리고 얘가 말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맞죠? 말도 여러분 갈아타거나 쉬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곳곳마다 역을 설치한 거예요. 역. 오케이? 교통기관이잖아요. 교통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서 지방을 통제했었다는 겁니다. 지방을 통제했었대요.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디귿은 경제 파트에서 볼 거고요. 디귿은 경제 파트에서 볼 겁니다. 자, 이후에 즉위한왕이 지증왕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신라에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왕이 아까 뇌물말이니까 저번 주에 그 다음에 지증왕부터예요. 이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다 알아야 돼요. 자, 지증왕 보겠습니다. 지증왕 6세기 초반이네요. 자, 6세기 초반. 자, 기억 볼게요. 자, 지증왕 때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국호를 뭘로 바꿨대요? 신라 동그라십니다. 신라.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명칭 왕으로 개편했대요. 그래서 공식적일 때 왕으로 불려요. 공식적으로. 근데 신라가 무슨 의미래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에요. 주위를 다 뭐한다? 지배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만큼 6세기 때 신라가 뭐가 굉장히 강력해진 거예요. 왕권이 굉장히 강대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행정구역 정리. 자, 이전 소주왕 때 뭐 했죠? 도로 깔고요. 지방마다 뭐 설치했어요? 역, 원 이런 걸 설치했죠. 그치? 그래서 공식적으로 니은 보시면 지중왕 때부터 지방에 뭘 파견했대요? 왕의 대리인인 지방 관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래요? 군주래요. 군주. 지방에 주와 군을 설치하고 주의 군주를 파견하여 지방을 확실히 지배해 나갔다. 가르치고 지방간 파견이에요. 지방간 파견. 이거 알아야 돼요. 지방간 파견. 여러분 지방간은 왕의 대리인이야. 왕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다름없죠. 지방에서는. 그 다음에 디귿은 경제 파트에서 할 겁니다. 뒤에서 어차피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장군 이삽으로 하여금 우상국을 복속시키게 했대요. 우상국은 여러분 울릉도를 말해요. 그리고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섬이에요? 조그만 거. 독도. 그죠? 그러면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된 게 딱 무슨 왕 때부터예요? 신라 6세기 지증왕 때부터야. 아까 여러분 탐라국 있었죠? 그거랑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다음 미음 순장금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한 것만 일단 정치 파트에서 알아두시면 되고, 지증왕의 업적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매 수업마다 알려주는 게 있어요. 두 문자. 이걸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왕우동. 이거는 일단은 경제에서 안 배워있기 때문에 일단 제끼고요. 경제까지 배우면 이제 이거 알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왕, 호칭. 그렇죠? 플러스 신라까지 외우세요. 신라라는 공식 호칭. 우가 뭐예요? 그래요. 우상국 정벌. 됐죠? 오케이? 그리고 경제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우경이란 거. 소를 가축을 이용한 농경. 그렇죠? 이거는 경제에서 배울 거고요. 동은 동시와 동시전이란 건 이제 시장과 시장 감독기관. 이것도 경제 파트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 배우면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이걸로 알고 계시라고. 이거 여러분들 시험 실제 풀 때 도움 돼요. 지증왕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저것도 외우면. 저걸로 외우세요.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4번에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자, 법흥왕 때려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됐대요. 여러분 고구려의 소수리망하고 비슷해요. 비스무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수리망하고. 자, 기억 보시면 중앙부서로서 병부를 설치했다. 밑줄 칩니다. 병부. 자, 병부는 여러분 국방부예요. 지금의 국방부. 뭐 국방부를 통일했다는, 국방부 설치했다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 신라는 율령반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율령반포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무슨 정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율령반포 하기 전에는 지금 군장들이 각기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율령반포 하면 어떻게 돼요? 군사가 왕 밑으로 싹 다 들어가게 되죠. 맞지? 그래서 설치한 게 병부야. 그럼 병부를 설치했다는 거는 직접 군사권을 단행하게 설치한 부서예요. 그만큼 그럼 법황 때 뭐가 반포됐단 말이에요? 그래, 율령이 반포됐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병부, 국방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여 써있잖아요. 율령을 반포하여. 자, 상대등 동그라미 칩니다. 자, 상대등은 여러분 뭐냐면 귀족의 장이다. 귀족들의 장이에요. 최고 귀족이에요. 최고 귀족. 그래서 상대등이라는 최고 귀족의 장을 설치하고, 자, 골품제도라는 신라의 신분제도도 마련합니다.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율령이 뭐였어요? 관등과 관복이었죠? 자, 신라의 관등제는 우리가 골품제도라고 불러요. 독특해서. 골품제도가 이제 뭔지 배울 거고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비석이 밑에 뭐래요? 응? 법흥왕이 율령 반포할 수 있는 비석 내용이 뭐래요? 울진, 봉평, 신랍이래요. 별표 쳐놔요. 법흥왕의 율령 반포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에요. 꼭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드디어 최초로 법흥왕 때 뭘 공인한대요? 불교 공인을 한다. 그러면 공인하는 것 자체가 이때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죠. 그쵸? 자, 근데 어떤 사건이래요? 2차 돈의 순교라고 보입니까? 2차 돈의 순교?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공인해요. 다른 나라와 달리. 또 불교식 왕명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법흥왕의 왕명이 원래는 불법흥왕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불법흥왕이에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쓰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차 돈의 순교가 뭐냐면 2차 돈은 여러분 법흥왕의 측근이다. 얘네 둘이 뭘 짠 거야, 여러분들. 워낙 이 불교 공인을 신라 귀족들이 반대하니까 2차 돈이 법흥왕에게 뭐라 했을까요? 신하들 쫙 모아놓고 저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차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이 뭔가 신기한 일을 보여줄 겁니다. 이 신기한 일이 터지면 귀족들은 반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불교 공인을 찬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 쫙 모아놓고 미리 모의했잖아요. 2차 돈이 나서서 저는 절대 불교 공인에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흰 우윳빛이 팍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뭐다? 신라 귀족들이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물이 있어요. 근데 무슨 우윳빛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좀 신령스럽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표현한 것 뿐이고 얘네 둘이 모의해서 이 둘이 모의해서 귀족들에게 뭔가 좀 무서움을 딱 보여준 거야. 왕권의 강대함을. 그 다음에 저 불교를 공인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라는 좀 독특하게 불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2차 돈의 저 희생으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자, 리을 봅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대해지자 무슨 연호를 썼대요? 우리 아까 고구려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었죠. 왕권이 셀 때. 그죠? 신라는 무슨 연호 썼대요? 건원. 이게 요번 시험에 나왔었죠. 2013년에. 건원. 동그라미 칩니다. 건원. 그러면 법흥왕 때는 건원 1년, 건원 2년 이렇게 연도를 세간 거예요. 자, 미음 보세요. 자, 미음은 대외관계입니다. 여러분, 대외관계. 자, 미음은 대가야와 결혼동맹 체결 미주시입니다. 522년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고,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고, 자, 어디를 병합했대요? 그죠? 그 전에 세력 원래 강했었죠, 금강가야가. 근데 광개토 대한 공격받고 쇠퇴했죠. 이 쇠퇴한 금강가야를 완전히 병합하는 데 성공한 게 여러분 법흥왕이다. 실제로 금강가야는 여러분 법흥왕이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복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금강가야가 알아서 스스로 항복해서 우리 신라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복이에요. 항복. 써줄래요? 금강가야 병합 밑에 항복입니다. 항복. 그럼 대가야는 왜 결혼동맹한 거예요? 신라 법흥왕하고. 신라가 계속 국력이 성장해지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신라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뭐 한 거야? 붙어 먹으려 한 거야. 가야 불쌍한 나라 그랬잖아요. 백제가 셀 땐 백제에 붙었어요. 맞지? 그렇다가 광개토대왕이 내려서 쳐가지고 세퇴당했었죠. 이번에 여러분 누가 강해지고 있어요? 신라가 있으니까 신라에 붙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가야가 되게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샌드위치라 그랬죠? 샌드위치 안쪽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즉위한 아들이 누구예요? 진흥왕이에요. 자, 이제 신라에 이제 거의 끝나가죠, 여러분들. 진흥왕이에요. 오른쪽 일단 지도 봐봐요. 신라의 영토가 제일 넓죠? 맞죠? 그래서 6세기는 신라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신라의 시대. 자, 신라의 전성기 기억 볼게요.
자, 6세기면 누구의 침체기예요? 아까도 했지만 고구려의 침체기라 그랬죠. 맞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백제의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적성 동남치입니다. 적성. 오른쪽 지도에 있어요. 적성 지역. 적성, 단양 적성비라는 비석 보이거든요. 거기가 적성 지역이고요. 여기 흐르는 게 한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여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왜 세웠어요? 내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석이죠. 신라의 영토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이후 백제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까지 탈취하여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하여 신라는 진흥왕식의 한강 전 지역을 차지하였다. 자, 여러분들 북한산 순수비 왼쪽 딱 빼주세요. 화살표로. 북한산 순수비 왼쪽에 빼주세요. 자, 우리가 북한산 순수비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두 개.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한 점.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동맹이 깨진 점도 알 수 있어요. 나제 동맹이 깨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죠. 왜? 원래는 북한 수비는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뺏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신라가 뺏어버렸잖아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이 성왕이 전사했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 북한 수비입니다. 아무튼 단양적성비 북한산 수비하면 상류 하류 다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역을 차지한 게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를 잘 봐요. 지금 한강을 먹어버렸잖아요. 북한산비 왼쪽에 당항성 보여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당항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북한산비 왼쪽 지역에 바다 쪽에 당항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항성을 통해 직접 어디랑 교류가 가능해요? 중국과 교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의 무슨 나라랑 동맹 체결했던 거예요? 수나 당과 교류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원래 신라는 무슨 나라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었어요? 처음에는 고구려였고요. 나제 동맹 이후에는요. 백제를 통해서 했겠죠. 근데 진흥왕 이후부터는요. 여길 차지했으니까 직접 통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할 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처음 할 때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 지금들. 대충 듣지 말아요. 그러면 맨날 악순환이에요. 여기 하고 또 그만두고 여기 하고 또 그만두고 학원만 뺑뺑뺑 돌다가 2, 3년 버린단 말이야. 한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장을 보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잘하라는 의미니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보입니다. 자, 이후에 진흥왕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망했잖아. 근데 무슨 가야 남았죠? 대가야 남았잖아요. 근데 대가하고는 결혼동맹이었죠. 이거 뭐 한 거예요? 파기해버린 거야. 여러분 진흥왕 그러니까 어떤 왕이야 여러분들? 배신의 왕이야. 알겠죠? 백제도 배신하고 가야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야도 정복하여 고령의 대가야도 정복하여 자 어디 무슨 비석 세웠대요? 창녕비를 딱 세운 거야. 그럼 여러분 창녕비는 오케이. 신라가 가야 지역을 장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죠. 창녕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고구려 영토를 공격하여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이에요. 고구려 영토를 공격하여 원산만과 함운 평야 등을 점령하여 함경도 동그라미입니다. 고구려가 차졌던 함경도까지 진출해 황초령 마운경비를 건립했다. 지도 봐봐요. 지도에 함경도 쪽 보세요. 어딘지 아시지? 함경도 여기죠. 여기 부분. 여기죠. 여기에 비석 2개 있죠. 여기. 보입니까? 황초령 마운경비 보여요. 연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역을 차지하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다는 거는 물론 율령을 반포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기 쉬운 이유도 있지만 신라만의 독특한 무사단체가 있어요. 이걸 키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바로 밑에 무슨 단체 나와요?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화랑도 나옵니다. 디귿 화랑도 동그라미 치세요. 화랑도가 원래 여성단체였어요. 청소년 단체이자 여성단체였어요. 그래서 주로 이 춤이나 노래 있죠. 가무를 주로 가르쳤던 게 화랑이에요. 화랑. 물론 무예도 간단한 무예도 가르쳤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물에 보면 여자들이 두 파로 갈려져서 두 파가 어떻게 되냐 막 대립하다가요 여자 우두머리 둘 중에 한 명이 죽여버려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여요. 한 명을. 왜 그랬을까? 지가 넘버 원이 되고 싶어서요. 오케이? 기록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다? 파벌을 만드니 안 되겠다. 남자들을 여자처럼 이쁘게 미소년으로 꾸며서 그치? 남성 단체를 키워야겠다라는 기록물이 바로 진흥왕 때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진흥왕 때부터 남성의 무사단체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알고 계시고 화랑도.
그 다음에 국사라는 거칠부 국사, 여러분 이건 문화사에서 볼 겁니다. 아무튼 화랑도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굉장히 신라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어도토입니다. 독자적 연어. 자, 리을에 뭐 나와 있어요? 개국만 알아두세요. 개국.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시험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법흥왕 때 건어는 잘 나오는데 신라 진흥왕 때 연어는 잘 안 나오대요. 그래서 개국이란 거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국. 옆에 있는 품주 이건 다 뒤에서 볼 겁니다. 됐나요? 자, 미음도 불교 내용이니까 문화사에서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주요 비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요 비문은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어요. 2번, 3번, 4번. 이거 별표예요. 2번, 3번, 4번에서 다 답이 갈려요. 다 답이 들어가요. 1번과 5번은 나와요. 나오는데 절대 답이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2, 3, 4예요. 2, 3, 4. 그리고 2, 3, 4 다 했어요, 우리. 다 했어요. 1번은 0, 1이란 말이 잘렸어요. 써놓으세요, 그냥. 0, 1. 0, 1. 0, 1 랭수리비. 0, 1 랭수리비. 자, 눌지왕 또는 지증왕 써있죠. 그럼 시험에는 여러분들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나오죠. 왜?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그럼 그냥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지증왕을 비롯한 신라 육부의 대표자들이 재산 분쟁에 대한 논의를 기록한 미석이 영일냉술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귀족들이 재산과 관련해서 분쟁을 했거든요. 여기 왕이 중앙에 서서 그 분쟁을 직접 심판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으로 내기도 애매해요. 이 비석의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참고로 눈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야.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남산신성비. 자, 요것도 여러분 그냥 참고예요. 남산신성비. 이게 제일 마지막의 비석이에요. 신라의 제일 마지막 비석. 남산신성비. 지방통치 기록과 성축조의 역동원이 뭐예요? 역동원. 부역동원이 뭘까, 여러분들? 남성들이 노동력으로 동원된 거 있죠? 그거 사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 넘깁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누구냐면 왕 이름이 잘렸네요, 여러분들. 진평왕 써주세요. 진평왕. 진평왕 써줍니다. 51페이지까지 하고 쉴 거예요. 진평왕 써주세요. 7세기 초반. 자, 기억은 뒤에서 우리 정치체제 할 때 볼 거고요. 자, 니은 디귿만 보면 됩니다. 묶어주세요. 니은 디귿 묶어줍니다. 자, 진흥왕 다음에 진평왕은요. 자, 일단 니은 봐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흐름상. 자, 우리 진흥왕 때 고구려 영토를 막 다 뺏어버렸죠.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 뭐 해야겠어요? 회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영유왕 때 누굴 보내냐? 온달 장군을 보내요. 거기 써있죠. 니은에 온달. 바보 온달. 그쵸? 자, 온달 장군이 갑니다. 자, 온달 장군이 그러면 보낸 이유는 뭐다? 빼앗긴 한강 지역을 되찾고 싶어서 간 거예요. 오케이? 자, 갔다 어디서 죽었대요? 아차산성에서 온달이 죽고 말아요. 그러면 아차산성은 2명이 죽었네? 한 명은 누가 죽었어요? 계로왕이 죽었고 나중에는 온달 장군이 죽었네요. 알겠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니은을 보기에 보면 그러면 신라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6세기 이후에 왕따가 된 거야. 그지? 백제도 배신하고 고구려 영토도 뺏으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요. 중국의 남북주통이란 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디귿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원강법사 동남칩니다. 원강법사가 여러분들 화랑의 스승이고 불교 승려죠. 자, 원강법사에게 뭘 쓰게 했대요? 걸사표 동그라미 쳐보세요. 걸사표는 군사를 청하는 글이에요. 군사를 청하는 글. 당시 수는 고구려를 침략하고 싶었고 신라 입장에서도 고구려나 백제를 견제하고 싶어요. 그지? 근데 백제만 막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구려 자꾸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걸사표는 누구를 쳐달라는 글이에요? 수나라부로. 고구려 치라는 글이지. 그치? 자, 그걸 쓰게 함으로써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다.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선덕여왕 때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백제, 아까 무왕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백제 무왕과 끊임없이 대립을 한 게 선덕여왕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와 안 나와요. 선덕여왕은 시험에 딱 문화사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문화여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기역과 니은 있죠? 이거 문화사에서 볼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절대 안 나와요, 정치사는.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교구과정에 절대 반영이 안 돼요. 선덕여왕 정치는요. 알겠나요? 그래서 문화사업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 8번 진덕여왕 별표 칩니다. 자, 우리 진덕여왕 때는 딱 뭐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가 멸망하고 탄생한 당과 무한왕이에요.
그치, 동맹을 한 왕이었죠. 니은에. 기억은 여기서 안 봐도 돼요. 니은, 당나라를 칭송하는 노래를 보내서 이로 인해 나당동맹 및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로치고 누가 갔어요? 김춘추가 갔죠. 김춘추. 처음에는 원래 고구려 고구려 찾아갔어요. 미쳤어요. 근데 고구려가 절대 안 맺어주지요. 그치? 그래서 고구려가 여러분들 얘를 쫓아낸단 말이야. 김춘추를 죽일라 하다 그냥 쫓아내요. 그리고 김춘추가 누굴 찾아간 거예요? 당을 찾아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협상 끝에 나당 동맹이 맺어졌던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국의 전성기별로 우리가 왕들을 좀 봤습니다. 자, 딱 체크해 줄게요. 여러분 4세기 때 백제의 중요한 왕, 가장 외워야 되는 왕이 누구예요? 4세기 때 당연히 근조광이에요. 그죠? 5세기 때는요. 다 해야 돼요. 문주왕, 근데 문주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웅진천도. 맞죠? 문주, 동성, 무령. 그렇죠? 동서왕도 뭐밖에 없어요? 결혼동맹. 딱 외워야 되는 거 결혼동맹밖에 없잖아. 맞죠? 네, 무령왕. 그 다음에 6세기 때 성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딱 무조건 외워야 되는 왕.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 그 다음 광개토대왕, 장수왕. 제일 적어요. 그리고 영양왕. 그죠? 그 다음에 신라는요.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뇌물마니깐. 그 다음 뭐예요? 지증왕. 지증왕. 그 다음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게 100% 알아야 되는 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보면 알아요. 문제집을 사봐도 알고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완벽히 파악하신 다음에 나머지 짜잘한 것들을 좀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이제까지 여러분 나왔던 구급 문제는 싹 다 풀립니다. 됐어요? 그렇게 좀 많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가야만 보고 우리 좀 쉬겠습니다. 가야 금방 하니까. 자, 우리 원래 가야는 무슨 가야가 출발했죠? 금강가야가 전기를 이끌어갔죠? 근데 자 후기에는 당연히 대가야가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광개토대왕의 진출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기억 나와있죠? 자, 5세기 초 정기가연맹 금강가야가 해체되면서 밑줄 치세요. 김해나 창원 등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쪽이 이제 금강가야의 주도 지역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후진 세력이었던 고령, 합천, 거창 세 개 동그라미입니다. 고령, 거창, 합천은 여러분 내륙 지역이자 산간 지역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후반부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중심으로 하여 후기가연맹이 확립되었다라고 합니다. 뭘로 알아냈대요? 고분으로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강가야가 여러분들 금강가야가 세력을 쫙 이끌어갈 때는 김해 일대 왕릉급 고분이 많은 거야. 얘가요? 근데 광개토대왕 진출 이후부터는 왕릉급 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발견이 안 돼요. 그럼 걔들은 거의 쇠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5세기 후반부터 거장, 합천, 고령 지방에 왕릉급 고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쪽이 나중에 후반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뜨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야는 여러분들 무슨 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이에요. 연맹왕국. 오케이? 왕의 역할을 하는 지역만이 왕릉급 고분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경상도 내륙 지역의 대규모의 고분이 축조된 점으로 봐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해 일대지만 나중엔 고령 일대라는 겁니다. 됐죠? 자, 디귿의 대해관계는 다 얘기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로 2번 봅니다. 자, 별표 치세요.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가야맥은 분열해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금강가야 김구의 왕이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항복하였고 법흥왕은 상대 등의 지위를 내려줍니다. 김구에게 상대 등의 지위를 내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를 귀족으로 편입했다는 뜻이죠? 금강가의 왕을요? 받아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야의 남부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고 말았다. 자, 한편 대가야는 대해관계를 전환하여 백제 서왕을 지원하다가 신라 진흥왕 때 점령되고 마지요. 자, 신라 진흥왕이 배신 때렸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 점령돼서 완전히 해체되고나 맙니다. 그리고 딱 세운 비석이 뭐였어요? 창녕비였죠. 가야 창녕비.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가야는 어느 단계 소멸? 어느 단계 소멸해요? 삼국 간의 다툼 속에 휘말려서요. 연맹, 왕국에 소멸하게 돼요. 여러분 가야 불교 수용 뭐 율령만포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응? 연맹국 단계에서 고대국가로 변신을 못한 겁니다. 가로 3번은 가야의 문화예요. 가야의 말 써야죠. 3번 가야의. 자, 1번 잘 보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가야 문화의 주요 적지는 대표적인 지역이 두 개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두 개예요. 하나는 김해예요.
오케이. 김해니까 무슨 가야의 지역이에요? 그래요. 쓰세요. 금강가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금강가야. 김수로의 금강가야. 그 다음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요. 대가의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오케이?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김해와 고령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2번. 한편 고분에서는 금동관, 철제무기, 갑옷, 수레형 토기 등을 비롯한 각종 토기가 발되어 가해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써있죠. 자, 밑에 화살표 두 개는 그냥 참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밑에는 삼국사기의 여러분들 사료다. 첫 번째가 금강가야의 멸망입니다. 금강가야의 멸망. 금관가야의 멸망. 밑에는 대가의 멸망 있죠? 요 사료 딱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겨보세요. 자, 쉬기 전에 넘겨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삼국 간의 대항쟁과 삼국 통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배웠던 요거죠, 요거. 고구려는 무슨 왕? 여러분들. 양왕. 백제는 무슨 왕이에요? 무왕. 그쵸? 신라는요? 평왕.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했죠? 동맹 관계죠? 그쵸? 신라는 무슨 나라하고 동맹이에요? 중국의 수나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수와 당을 거쳐서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알겠나요? 여긴 좀 쉬울 거예요. 이쪽 부분은. 자, 10분 쉬고 4시에 자, 우리 이어나가겠습니다.